지금 수업 듣는 거 어때? 좀 지난 시간 너무 많이 했지? 많이 한 것 같아?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아주 좋아요. 그 수업을 선생님이 이제 좀 지난번에 첫 시간에서도 욕심을 내가 좀 많이 나갔고 이제부터는 조금씩 호흡을 조절해가면서 뭐 할 거냐면 이런 문학작품 공부하고 그런 다음에 자기가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냥 수업을 받은 정도로 충분히 학교 시험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조금은 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작품 하나를 그러니까 일단은 머리로 배우고 그런 다음에 특히 오늘 배우는 이런 나이덕의 산속에서라든가 뒤에 가면 이제 정우승의 시도 하나 공부를 할 건데 이런 걸 좀 내면화를 시킬 수 있어야 돼. 진짜로 이 교과서가 우리의 교육이 요구하는 방향대로 가주면서 공부를 해야 좀 더 이제 학교 시험이든 아니면 나중에 꼭 시험이 아니더라도 이게 진정한 의미의 문학이 되기 때문에 조금은 내면화한 감동을 느끼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작품을 통해 가지고 뭔가 깨달음을 얻기도 하고 그런 과정까지 좀 가려고 해야 돼. 단순하게 피상적으로 머리에서만 머무르는 공부는 어느 순간 한계에 부딪히게 돼 있기 때문에. 알겠지? 자, 오늘 그 느낌을 그대로 살려가지고 히더 이분이 이런 말 되게 싫어하는데 여류시인이라고 해서 시인이면 시인이지 앞에다가 여자분이야. 그래서 여자라는 말, 여류시인. 우리 남자 학교는 그냥 학교인데 여자 학교는 여자고등학교, 여자중학교, 여자대학교 이렇게 여자를 붙이고, 그렇지? 그럼 검사도 남자는 검사인데 여자는 여검사라고 부르고 이런 식으로 여성에 대한 어떤 차별적인 느낌이 드는 것 같아가지고 선생님이 싫어하는 말이긴 한데 그래도 성별 얘기 주는 게 편할 것 같아가지고 여류 시인이고 지금 살아 계시고 왕성하게 활동 중이시고 대학교 교수님이야. 연세대학교 선생님 말고는 국어국문학과 국어교육과 교수님을 알고 있고 이분이 쓴 시들을 보면 전부 다 뭐냐면 그 다른 존재, 나 말고 다른 생명체에 대한 관심, 사랑, 애정, 헌신, 희생 이런 쪽이 이 시는 되게 많이 써. 그래서 뭐 이웃에 대한 사랑도 있고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사랑도 있고 아버지가 나에게 주는 사랑도 있고 이런 사랑 이야기를 많이 다룬 시인이기 때문에 읽고 나면 되게 따뜻해져. 그래서 이런 시인들이 뭘 얘기하냐면 우리는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행복하자, 더불어 살자라는 공동체 의식을 많이 강조한 시인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교육과정, 지금 이제 고등학교 이제 2학년 올라갈 거고 3학년 졸업할 때까지 이 12년 정도의 교육과정이 있어.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이 과정 속에서 우리의 교육을 어떤 사람을 키우고자 했냐면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이기적인 존재가 아니라 모두 함께 더불어 행복한 공동체적인 인간을 키우고 싶었던 거야. 그러면 그런 걸 잘 보여주는 작품들이 아무래도 교과서에 많이 실릴 수밖에 없고 모의고사에 나올 수밖에 없고 수능에 나올 수밖에 없고 만약에 수능에 나온 작품이 예를 들어가지고 파괴를 하고 뭐 폭력적이고 뭔가 되게 엉뚱한 상상, 물론 상상이 좋긴 한데 되게 비현실적인 얘기가 나오거나 하게 되면 어떻게 느낌이 비교육적이잖아. 혹은 뭐 자살이 나오거나 뭐 이런 것들 있지? 물론 최근에 광장이라는 작품이 있어. 나중에 공부할 건데 그 작품의 결말은 자살이야. 근데 그럼 어쩔 수 없는 어떤 이데올로기 문제는 자살인 거고 실제로 뭐 삶이 좀 힘겹다고 뭐 실패했다고 자살하는 내용이 실려있는 작품이 만약에 수능에 실려있으면 어떤 느낌일 것 같아? 아, 내가 수능을 봤네. 되게 못 봤네. 기분도 울적하고 와 진짜 손가락질 받아갖고 인생 끝난 것 같은 느낌이 드네. 오늘 내가 봤던 시가 떠오르네. 나도 그렇게 할까? 뭐 이런 느낌이 들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작품 절대 나오지 않아. 그래서 이렇게 나이덕 시인처럼 공동체 의식을 다룬 작품들이 많이 실리게 돼 있다. 그 중에 산속에서 하게 되면 시의 제목이 뭐야? 공간이지. 근데 이 산속은 어떤 곳으로 보면 되냐면 어둡고 험해서 또는 낯설어서 길을 잃기 쉬운 곳. 나에게 부정적인 어떤 공간으로서의 산속. 자, 보자. 첫 번째 연 보면 시가 구조가 참 착해. 뭐가 착하냐면 똑똑 떨어져. 자, 보자. 첫 번째 연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뭐를 잃어 해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좀 거꾸로 말하고 있지만
시적 상황. 길을 잃은 상황. 어디에서? 산속에서. 그런데 이걸 안 겪어본 사람들은 몰라. 이 말은 난 겪어봤어. 이게 바로 이 작품의 시인 화자의 경험. 그래서 길을 잃어본 상황 관련해가지고 길을 잃어버린 사람은 모르리라. 터덜거리며 걸어간 길 끝에 멀리서 밝혀져 오는 불빛이 따뜻함을, 이때 불빛 동그라미 치고, 자, 일단 불빛 자체의 이미지가 어때? 밝음의 이미지잖아. 보편적으로 밝음이란 정서는 항상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게 돼 있고 뒤에 덧붙어 있는 느낌이 어때? 따뜻함이잖아. 그러면 불빛은 따뜻함이란 말의 꾸밈을 받고 있는 바로 우리들에게 희망, 위안, 위로라는 그런 긍정적인 이미지를 지니고 있는 시어로 불빛. 뭐가 있었어? 그 길 끝에 불빛의 따뜻함이 있었어. 그것을 보고 뭐 하는 거야? 희망을 느끼고 위안을 얻고 위로를 느끼게 된 경험.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넘어가 보니까 자, 좀 병렬적으로 비슷한 상황이 나와. 막무가내의 어둠 속에서, 이때 어둠도 마찬가지. 일단은 불빛과 대조되기도 하고 시적 화자가 지금 뭐 한 거야? 산속에서 어둠을 겪고 있는 거. 그래서 어둠 세모치고 고난, 시련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뭐 고독도 포함시킬 수 있겠지? 그런 부정적인 의미의 어둠. 이 어둠 속에서도 뭐가 있어? 누군가 맞잡을 손. 자, 크게 동그라미하고 자수전돼 있을 거야. 뭐하고 있는 건 내가 고난을 겪고 시련을 겪고 고독을 느끼고 슬픈 상황 속에서 뭐하는 것? 나에게 마찬가지 희망을 주고 위안을 주고 위로를 주는 소재, 누군가 내 손을 잡아주는 것, 맞잡은 손. 그 손이 있다는 것이 인간에 대한 얼마나 새로운 발견인지. 이건 뭐냐면 내가 어둠 속에서 평소에는 몰랐는데, 평소에는 누군가의 손을 잡는다는 게 그렇게 크게 의미 있는 줄 몰랐는데 어둠 속에서 잡은 누군가의 손은 이렇게도 나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는구나 라고 깨달음을 느꼈다는 것이지. 그래서 여기까지 보게 되면 어둠 속에서 맞잡을 수 있다는 것은 진정한 위로구나. 그 다음에 세 번째 넘어가 보면 지금 부정, 긍정, 부정, 긍정 이렇게 지금 대칭되고 있어. 대립이 되고 있고 여기 보면 길을 잃은 상황, 이것도 마찬가지 부정적인 의미, 이와 대비되는 불빛. 어둠이라는 부정적 상황, 이 맞잡을 손이라는 긍정적 의미. 이렇게 지그재그로 흘러가고 있지. 자, 그 다음 보자. 산속에서, 이 산속에서 밤을 겪어본 사람은 알리라. 이번에 밤 하게 되면 마찬가지 세모를 치고 어떤 상황? 저 어둠에 고난, 시련, 고독, 슬픔, 이런 상황. 맞아본 사람은 알 것이다. 그 산에 갇혀있는 작은 지붕들. 자, 산속에서 길을 잃었어. 깜깜해. 되게 난감하고 지금 되게 뭔가 지금 막 온갖 나쁜 생각이 들고 힘든 상황이야. 그런데 먼데서 불빛이 비쳐와. 그리고 그 불빛이 어디로 지금 이 이미지가 응축되냐면 이 작은 지붕들로. 그러니까 먼데 사람이 사는 집이 있는 것이고 그 집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고 그 방향으로 희망을 느끼는 것처럼 마찬가지 작은 지붕들도 같은 이미지로 보고, 특히 이 작은 지붕들은 사람들이 사는 집이잖아. 인가잖아, 인가. 사람의 집, 사람들의 집. 즉, 이 산속에 나 혼자 있는 게 아니구나. 누군가 거기에 살고 있구나. 그 사람들을 만나면 뭐 할 것이다? 나에게 아이고 고생하셨다고 맞잡을 손이 내밀어지지 않을까.
라는 그런 기대감에서 작은 지금도 마찬가지 뭐가 된다? 희망과 위안과 위로가 된다. 거대한 산줄기보다 얼마나 큰 힘으로 어깨를 감싸주는지, 오히려 산줄기가 빙 돌려가지고 우리 감싸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나는 그 산줄기보다 이런 작은 지붕들이 더 위로가 되더라. 일단 요 정도에 잠깐 멈춘 다음에 우리가 떠올려봐야 될 작품들이 있어. 뭐냐면 첫 번째가 문태준이라는 시인의 산수유 나무의 그늘이라는 시가 있거든. 우리 지금 이 문학이라는 과목 하나 안에 교과서가 되게 여러 번 있어.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비상문학도 있고 신사고 문학도 있고 뭐 천재문학도 있고 물론 뭐 해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메이저라고 불리는 거는 이 세 개야. 비상, 신사고, 천재. 그 중에 우리 신사고 문학에 여기 실려 있어. 처음에 산수유 나무의 그늘. 우리 지금 김영란의 뭐라는 피까지는 하는 자리에 이 작품이 실려있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작품에서 산수유 나무는 자연물인데 어떤 존재냐면 다른 생명들에게 바로 그늘이라는 휴식, 위안, 위로를 주는 그런 존재다 해서 산수유나무의 그늘이 여기 나와 있는 불빛, 누군가 맞잡을 쏜 작은 지붕들과 뜻이 통하는 시여.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하나의 작품을 공부하고 나서 확장을 할 수 있어야 돼. 여기 나와 있는 이 시어와 유사한 의미를 지닌 시어가 다른 작품에서 어디서 발견되는가 이런 것들이 있지. 그래서 여기 산수유나무의 그늘, 이게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늘하게 되면 어두운 곳이라고 느껴지거든. 이때는 그늘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뜨거운 햇살을 막아주는 그늘 이런 의미에서 다른 생명들에게 휴식과 위안과 위로가 되는 그늘이 여기에 있는 뭐하고 동그라미 시어들하고 유사하다는 거. 요거 하나 기억해두고, 그 다음 두 번째, 지금 뭐하고 있냐면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리라 해놓고 불빛의 따뜻함을, 또 마찬가지 산속에서 밤을 맞아본 사람은 알리라 얼마나 큰 힘으로 어깨를 감싸주는지, 이런 식으로 문장 성분의 위치가 일련하고 상면이 앞뒤가 다 뒤집어지고 있지. 그래서 각각 여기도 도치법이 사용되고 있고 여기에서도 도치법이 발견된다. 그러면 도치법이 있네요? 끝내면 안 돼. 잘 봐.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에 첫 단원에서 뭐 배웠냐면 김영란의 모라니 피까지는 배웠거든. 그래서 만약 선생님들이 시험을 내실 때 점수가 많아, 20작품 넘어가, 그러면 시들끼리 묶는단 말이야. 묶었을 때 예를 들어가지고 가, 모라니 피기까지는, 그 다음에 나, 산속에서, 그 다음에 다, 뭐 슬픔이 기쁨에게, 라, 김소월의 가는 길, 이런 식으로 시를 쭉 깔아놓고 이 작품들의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나 설명으로 적절한 것, 적절하지 않은 것 했을 때 이 두 개가 묶인단 말이야. 모라니 피기까지는 또 마지막 부분에서 뭐가 있냐면 도치법이 사용됐어. 나는 아직 기다릴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해가지고 도치법이 쓰인 것처럼 여기도 도치법이 쓰였다는 점에서 이 두 작품의 공통점이야. 알겠지? 이런 걸 우리가 캐치해둬야 돼. 자, 도치법이 쓰였다는 거 설명하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예요. 자, 이제까지 자기가 했던 거야. 산속에서 길을 잃었던 경험들이 하나, 둘, 셋 나오고 있어. 그러면서 뭐 하고 있는 거야? 경험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경험을 통해서 마찬가지 깨달음을 얻는 네 번째를 보면, 먼 곳에 불빛은, 이 불빛 동그라미 치고, 아까 얘기했던 희망, 위로, 위안의 이 불빛은, 자, 이번에는 뭐가 되냐면 단순하게 위안의 차원이 아니라 나그네를 쉬게 해주는 것만이 아니라 뭐하게 해준다?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해서,
뭐 해준다? 이 불빛이라는 것이 나그네가 계속 걸어갈 수 있게. 실제로 우리가 다 여행을 하는 건 아니야. 모든 사람이 나그네는 아니야. 이 나그네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빗대는 표현이겠지. 우리들에게 뭐가 된다? 계속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준다. 그렇지?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무엇을 주는? 바로 힘을 주는 그 근원이 바로 여기에는 불빛이라는 위로, 희망 이게 되겠지. 그래서 먼 곳의 불빛이 뭐하게 해준다? 나그네를 계속 걸어가게 해준다라고 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1, 2, 3, 4연이 전체적으로 자신이 길을 잃은 경험 속에서 얻게 된 깨달음. 다시 3년에서 자신이 하게 된 경험 속에서 얻게 된 깨달음. 이런 식으로 시상전개가 경험 깨달음 이렇게 두 개씩 반복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다는 것도 참고로 볼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오른쪽에 정리하기 위해서 첫 번째,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밤을 맞이했어. 그래서 첫 번째 뭐 한 거야? 멀리서 보이는 불빛의 따뜻함을 느낀 경험, 이거 1년. 두 번째, 거대한 산줄기보다 작은 지붕들이 더 큰 위안이 되어줬어. 요거 3년. 그래서 1년과 3년의 경험이 제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성찰, 깨달음이겠지. 그 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따뜻한 힘에 관해서 깨달음을 얻었어. 어둠 속에서 맞잡을 손이 있다는 것을 위로가 되고 있구나. 그게 2연의 내용. 그 다음에 먼 곳의 불빛은 나그네를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줘. 4연의 내용이 되겠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를 더 확장을 해야 돼. 이거는 뭐냐면 이 시에서는 표면적으로는 단순하게 산속에서 길을 잃었고 지금 밤이 와서 어둠의 상황이야. 근데 이것은 실제로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어. 이면적인 의미는 뭐냐? 바로 자신의 삶에서 뭐한 사람들, 고난과 시련으로 인해 가지고 좌절을 겪고 소외된 우리 이웃들.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걸 통해 가지고 나는 한 번쯤 산에서 길을 잃어봤지만 이 사람들은 뭐하겠구나.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가난한 이웃들은 삶의 고난과 시련으로 인해 가지고 항상 삶 자체가 좌절이고 소외였구나. 그런 이웃들을 향한 우리의 자세, 어떤 자세가 된다? 그들에게 희망이 되고 위안이 되고 그지? 어떤 그 위로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는 뭐가 돼야 된다? 불빛 같은 존재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작은 지붕들 같은 존재가 돼야 되고 어디 갔니? 맞잡을 손. 이런 존재가 돼야 그들에게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준다. 그들이 자신의 삶을 계속 끌고 나갈 그런 힘을 주게 된다라는 그 메시지가 이 시의 가장 큰 메시지가 되겠지.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우리 시의 긍정적, 부정적 의미는 아까 우리가 다 네모 동그라미 통해서 확인했고 제일 밑에가 중요해.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자세. 그래서 삶의 길에서 시기에 빠진 누군가에게 이런 사람들이겠지. 삶의 길에서 시기에 빠진 누군가에게 뭐 해주는 거야?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희망과 힘을 주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누가? 우리가. 그렇지? 그래서 이 작품은 우리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했을 때 일단 여기서 내포되고 있는 게 첫 번째, 우리 현대인들은 여기 생각하면 돼. 시인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현대인들이 이렇게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인들이 어떤 속성? 이기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는데 그런 자신을 위해 이기적 태도에서 벗어나서 이타적인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삶, 이거 살아야 된다라는 가르침이 되고 있는 것이지.
자, 그래서 우리 이 작품에 대한 설명 이렇게 간단히 마치고 어디로 가야겠냐? 나중에 우리 35쪽에 있는 안도연의 연탄 한 장도 공부를 할 거야. 나중에. 왜 그러냐면 그 연탄 한 장의 주제가 35쪽에 오른쪽에 펴보세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한 이기적인 삶에 대한 반성을 통해서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인간애를 노래하는 시거든 이게 연탄 한 장이. 그래서 이 작품하고 여기는 뭐하고 나에게 산속에서 하고 서로 뭐해? 내기통해. 그래서 나중에 이 작품도 추가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겠지. 자,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큰 일단은 문학의 본질을 맞춰놓고 어디로 가느냐? 우리 44쪽, 45쪽 이 문학의 수용과 생산.